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습관처럼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끊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단 한 달 동안 생활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설탕과 단 음료입니다. 6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특별히 술을 많이 드시지도 않았고 운동도 가끔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은 항상 150 이상으로 높았고 혈당도 공복혈당이 130 전후로 당뇨 전 단계 수준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물어보니 하루에 커피 믹스 3잔, 과일 주스, 달콤한 빵을 자주 드셨습니다. 저는 설탕과 단 음료를 한 달만 완전히 끊어보자고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4주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압은 130대로 내려갔고 공복혈당도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오직 설탕과 단 음료를 끊은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설탕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과잉 분비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동시에 혈관 내피에 염증을 일으켜 혈압도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자유당 섭취를 총 칼로리의 5% 이하, 즉 하루 25g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에서는 하루 총 칼로리의 25% 이상을 설탕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75배 높았습니다. 또 2019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단 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여성 환자분은 체중은 정상 범위였지만 혈압이 높아져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과 혈당이 모두 경계선 수준이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보니 하루에 과일을 3, 4개 이상 드셨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단맛이 강한 포도, 감, 바나나 같은 고당도 과일이었습니다. 과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사실상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께는 고당도 과일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설탕과 단 음료,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커피 믹스를 끊고 블랙커피나 무가당 아메리카노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과일 주스를 끊고 통째 과일을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 과자와 빵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5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는 단 음료를 끊은 사람들의 체중과 혈압이 12주 만에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2020년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도 당 음료를 하루 한 잔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9%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 달만 설탕과 단 음료를 끊어도 혈압과 혈당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커피 믹스, 탄산음료, 과일 주스를 끊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식탁과 냉장고에서 설탕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설탕과 단 음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먹어야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나요?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밥상 위의 음식인데 선택에 따라
혈관과 혈당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지켜주기도 합니다.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는 모두 당분 폭탄입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당 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26%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흰빵, 케이크, 라면, 떡볶이 같은 음식은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2017년 미국 당뇨학회 논문에서도 고혈당 지수, 음식이 많은 식단은 당뇨병 발생률과 고혈압 위험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시리얼 같은 음식은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뿐 아니라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수프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풍부한 섬유질이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채소를 많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혈압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있으니 무제한은 아니지만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2012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베리를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2016년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서는 하루 통곡물을 3끼에 나눠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두부,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2012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는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당 수치와 혈압 수치 모두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낮춥니다. 2014년 국제심혈관 저널 연구에서도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그룹은 고혈압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연구에서는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낮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는 피해야 합니다. 2012년 미국 고혈압학회 논문에서는 저지방 우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2008년 독일에서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에서도 마늘 보충제가 혈압을 평균 8mmHg 낮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양제도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생선을 자주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2015년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의 당뇨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셋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6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5% 낮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단 음료, 흰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짠 음식입니다. 먹어야 할 음식은 채소, 베리류 과일, 통곡물, 콩류, 등푸른 생선, 견과류, 유제품, 마늘입니다. 영양제는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압과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는 열쇠는 설탕을 끊고 좋은 음식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의 음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약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설탕과 단 음료를 끊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은 분명히 개선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꾸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혈압은 내려가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2011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주 5회 걷기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졌고 공복 혈당도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2018년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는 주 2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당뇨병 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망가뜨립니다. 2019년 미국 수면학회 논문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1.5배, 당뇨병 위험이 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입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스트레스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15분 명상을 한 그룹에서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과 혈당은 같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2019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도 체중 감량이 혈압과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 중 하나라고 명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간에서 포도당 대사를 방해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은 크게 안정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 시간 규칙성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폭식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가 무너집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것 자체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혈압과 혈당은 증상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은 혈압을 체크하고 1년에 한 번은 공복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방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설탕과 단 음료를 한 달만 끊어도 혈압과 혈당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여기에 채소, 과일, 통곡물, 콩, 생선, 견과류 같은 건강한 음식을 더하면 효과는 커집니다. 그리고 걷기와 근력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 체중 감량, 금주와 금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정기적인 검진까지 함께 한다면 혈압과 혈당은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 스스로가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단 음료를 치우고 오늘 저녁부터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한 달 후 수치가 달라지고 1년 뒤 건강이 달라지고 10년 뒤 삶이 달라집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